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의 구성과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사주팔자죠. 자, 사주팔자면은 이렇게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이 글자가 이렇게 8자가 돼가지고 사주팔자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주를 굳이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내 팔자야, 사주팔자가 왜 이러냐 하는 말 많이 하죠. 그때 사용하는 그 사주팔자, 그렇듯이 사주 명리학을 굳이 접하지 않아도 우리 민속에 그렇게 뿌리 깊게 다가와 있는 것이 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주팔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 지우고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보시면은 사주팔자 보시면은 이렇게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연주는 자신의 태어난 생년, 월주는 생월, 일주는 생일, 그 다음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자, 오늘이면 어떻습니까? 2020년, 그죠? 자, 2020년 9월이죠. 오늘 9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자년, 을유월이 됩니다. 이렇게 을유월, 그죠? 그 다음에 을유월이 되고, 날짜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임신일이 됩니다. 이렇게 임신일, 그죠? 그러면은 경자년, 을유월, 임신일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사주팔자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렇게 음력의 간지로 적어 놓은 것이 사주팔자다. 옛날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카렌다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양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지 않았고, 음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달로 날짜로 적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한 것이 임진년에 왜군이 침입한 그 사건이 임진왜란이고, 병자년에 청나라가 쳐들어온 그게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날짜니까 만약 오늘 태어난 사람이면은 경자년, 을유월, 임신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 정도 보시기로 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올해 2020년이니까 경자년이죠. 오늘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경자년, 그죠? 자, 경자년, 그 다음에 을유월 있죠, 그죠? 을유월, 을유월, 그 다음에 임신일이었죠. 임신일. 그 다음에 만약 옷이라면은 임수가 왔을 때 옷이는 병화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 옷에 태어난 사람 같으면은 경자년, 을유월, 그 다음에 임신일, 병호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사주팔자다는 이야기죠.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죠. 자, 오늘 날짜 같으면은 제가 지우고, 오늘 날짜 같으면은 2020년 9월 26일이죠. 26일. 자, 12시, 낮 12시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자년, 을유월, 임신일, 이렇게 병호시가 나온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부분이 별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이렇게 간지로 표현한 것이 사주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면서 그 순간에 자신의 그 팔자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 지우고, 이 연주, 요게 이제 연주죠. 연이 써놨죠, 그죠? 연주, 월주, 그 다음에 여기 일주, 이렇게 시주인데, 이 부분이 자기 일간입니다. 이 부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상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조부, 여기는 조모, 그 다음에 여기는 부모 형제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부친, 여기는 모친, 여기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배우자입니다. 이 부분은 자식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이렇게 쭉 그어 놓고 위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천간, 그죠? 여긴 천간, 밑에 쪽은 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천간은 통상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지지는 다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해석하실 때 오히려 천간보다 이 지지가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지우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면요, 자, 여기가 연주라고 그랬죠. 연주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자, 유년기를 나타냅니다. 자, 유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청년기가 되겠죠. 청년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장년기가 되겠죠. 그죠? 장년기. 시주는 자, 노년기가 됩니다. 연주는 조상궁이라고 합니다. 조상궁. 여기는 부모 형제궁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고, 아래쪽은 배우자궁입니다. 여기는 배우자궁.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식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자식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조상궁이니까 풀이 해당하죠. 여기는 건. 여기는 이제 성장기니까 묘, 새싹이죠. 자기 자신의 시대에서 꽃을 피우게 되겠죠. 여기는 화, 여기는 실, 자식궁에 와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게 되겠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정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좀 근본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부모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 여기는 명주 자신이 되겠고, 미래다가 보니까 앞으로 희망, 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고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는 사회, 여기는 현실, 여기는 역시 미래나 향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여기는 조상궁이고, 그죠? 여기는 부모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니까 여기는 부모의 시간입니다. 그죠? 부모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 자신이 리드해 나가고 자기 자신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명주 자신의 시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주팔자 각 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쭉 꺼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천간 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소 정신적인 부분, 또 지지 쪽은 다소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연주죠. 그죠? 연주는 어떻습니까? 이 연주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해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출생한 해. 출생한 해를 의미해가지고 일간 자신의 그 뿌리에 해당되고, 그죠? 어느 정도 뿌리에 해당되고, 또 초목에 비하면은 뿌리니까 근이죠. 그죠? 이 근본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묘라고 그랬죠. 새싹, 그죠? 여기서 뿌리가 튼튼해야 싹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래야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겠고, 또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월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성장기라고 그랬죠. 그죠? 성장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학문 공부도 하고, 또 기술도 배우고 익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장기에 이 월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환경이 되겠고, 더구나 여기는 또 모친궁입니다. 그죠? 여기는 모친궁이니까, 모친궁이고 또 자기 자신이 태어난 달이 됩니다. 그죠? 태어난 달이 되다 보니까 이 사주팔자 8자 중에서 이 일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 모친궁이다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궁이가 이 일간에 미치는 그 영향이 이 모친궁이 3, 그 다음 여기는 2, 배우자로부터 2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1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니까 다른 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한 3배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주는 자기 자신의 시대니까 이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는 자, 그런 시간이고, 일주는 항상 자식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리사랑이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렇듯이 항상 그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자식궁이니까 이 일간이나 일지는 항시 자식 쪽을 향하는 자,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일간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자, 그런 궁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미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미래고 자식궁이다 보니까 이 시주에 따라서 자식과의
인연, 그 다음에 정, 덕, 이런 것들이 좀 연루되어지고 노후가 얼만큼 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렵게 쓸쓸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주는 조금 복잡합니다. 옛날 정통 명리학에서는 밤 11시부터 23시가 되겠죠. 자,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요게 자시입니다. 이렇게 자시가 되는데 한 시즌이 2시간 단위가 한 시즌이었죠. 그죠? 2시간 단위로 돼 있는데 지금은 문명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밤 1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요거는 야자시, 밤 12시가 지난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자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좀 혼선이 갑니다. 야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짜가 바뀌어 버리니까 날짜도 바뀌고 또 시주도 바뀌고 하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갑니다. 반대게 되는 개념이 정자시라고 합니다. 원래 정자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야자시, 조자시 하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자시라는 말도 들어는 사용을 합니다. 이 정자시라는 개념이 밤 11시부터 날짜가 바뀌는 그 개념입니다. 이 정자시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밤 12시가 되기 전에 밤 11시부터 그 23시가 되겠죠. 11시가 되면은 날짜가 바뀝니다. 날짜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새벽 1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때가 자시가 됩니다. 2시간 단위니까요. 12시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자시를 자정 12시를 기해 가지고 좌우로 나눈 것이 야자시, 조자시니까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야자시, 조자시 개념도 있고 이 정자시 개념도 있고 하니까 어디 가서 사주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이 야자시, 조자시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선이 가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명리학은 정통 명리학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주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 정자시 개념을 채용합니다. 밤 11시가 넘으면은 날짜가 바뀌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신의 그 학파나 이쪽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시되 그런 이론이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혼선가는 이 이론 따르지 마시고 정자시 개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관한 문제는 자 그것뿐이 아니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추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인위적인 시간이 아니고 태양 시간을 사용합니다. 태양 시간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가 내가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나라 이 표준 이 경도가 127.5도입니다. 5도고 일본의 그 표준 시간 표준 자오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35도예요. 135도인데 이게 동경 135도입니다. 이게 동경이라는 게 일본의 그 수도 동경이 아니고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로부터 동쪽으로 135도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는 127.5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도에서 15도 차이로 15도 차이마다 1시간 차이가 납니다. 1시간 차이가 나니까 360도가 한 바퀴잖아요. 그죠?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도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니까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7.5도가 차이 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7.5도가 차이 나니까 일본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30분 차이가 납니다. 30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가 127.5도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표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의 요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간하고 태양 시간하고 이 시간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시가 23시부터 새벽 1시라고 그랬죠. 그죠? 30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3시 30부터 1시 29분까지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죠? 이 부분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시간을 일제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127.5도로요. 환원을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그 쿠데타를 하고 나가지고 그때가 어떻습니까? 막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때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미군이 일본에 여기서 이제 주일 미군이 있죠. 그죠? 주일 미군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주한 미군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한미군인데, 만약에 다시 또 이렇게 6.25 같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주일 미군이 바로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렇게 30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작전상 많은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일본 시간으로 맞춰주기를 좀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막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통성도 인정받기 힘드는 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두 말 않고 오케이 한 겁니다. 그때 박해진 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빨리 뭐 일본 물건 사지 말기, 반일 감정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제 물건을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식민지 같은 이런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나라가 일본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된 지가 벌써 뭐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일본 그 시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 좀 한심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사주팔자의 구성과 의미도 살펴봤고요. 시주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